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도전하는 청춘만큼 아름다운 건 없죠. 오늘은 궁금했던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나선 청년 기획단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샘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화이자제약에서는 총 6개 부분에서 학예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4년제 혹은 6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분야별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국제영업과 IB, PF 등 업무를 담당할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분들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네오플에서는 게임 기획과 프로그래밍, 기술 지원 등 총 5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FB 인터내셔널에서는 운영관리와 기획 업무 지원을 담당할 신입 및 경력 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1년 이상 온라인 MD 경험이 있거나 온라인몰에서 SCM 관리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은 채용 시 마감됩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어떤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왔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청년 기획단 여러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 기획단 소유진, 김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부지런히 뛰면서 직업 소개를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소개할 직업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취재하고 온 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창업자이십니다. 네. 요즘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직업인데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새 키우기라는 취미를 창업으로 연결하셔서 행복한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새를 키우기라는 이 취미를 창업으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 어릴 때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십자매라고 하나요? 그런 새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뭐 병아리를 키워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직업을 넘어서 창업까지 했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좀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게 매우 꿈 같은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와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서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단순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로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뵙고 온 주인공분처럼 자신의 취미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수도 있겠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취미로 창업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그냥 즐거운 일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또 그럴 것 같지만은 않고요. 또 멋져 보이는 직업도 그 뒤에는 사실 상당히 좀 노력이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색 반려동물, 그러니까 새로 창업을 하신 오늘의 주인공 어떻던가요? 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나는 PC방을 좋아하니까 PC방 사장님을 하겠다. 네, 치킨집 좋아하니까. 네,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집 사장을 하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고 나서 직접 창업을 해보려고 보면 이런 성공한 창업가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만나뵙게 될 앵무사 훈련사인 김현빈님께서도 이런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다양한 시장 조사, 마케팅 조사,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앵무새에 대한 애정을 통해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앵무새 기르기라는 한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하게 창업을 하였는데요. 그분은 이따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앵무새를 키우는 것을 이 창업으로까지 연결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합니다. 자, 취미가 직업으로 또 창업으로 발전한 케이스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뭐 앵무새를 키우기만 하는 데서 그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저희가 만나뵙고 온 김현빈 앵무사 훈련사님께서는 이제 앵무새를 훈련하시면서 개인기를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앵무새 카페를 개업하는 곳에 조언을 하러 자문을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예. 이거를 넘어서 이제 앵무새 훈련하는 거를 넘어서 앵무새 카페 사이트를 하나 창설하셔서 본인이 직접 앵무새 용품을 파시고 분양에도 관여하시면서 다양한 경로로 창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애견 카페라든지 뭐 고양이 카페 이런 걸 참 많이 들어보는데 앵무새 카페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가요? 좀 제가 말한 애견 카페 이런 거 좀 비슷한가요? 네, 앵무새 카페도 애견 카페와 비슷하게 애견 카페에 강아지가 있다면 앵무새 카페에는 앵무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앵무새 카페에는 앵무새가 노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고 IQ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개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방문하면서 앵무새와 함께 교류하고 또 음료를 즐겨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색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미가 창업으로 연결된 케이스, 청년 기획단이 만난 앵무새 훈련사.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앵무새를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애견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제가 앵무새들을 큰아이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애정을 쏟아 키우며 훈련시키다 보니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분양받은 곳에서 이제 알려주기 귀찮아하고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이 없으니 답답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겪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앵무새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앵무새 카페도 했었고 지금은 쇼핑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앵무새 카페 체인점이 제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앵무새 카페가 늘어나고 애조인들이 많아진다면 앵무새들의 복지가 이제 좋아지리라 생각하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점이 늘어나면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훈련이나 사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3살에 서울에 혼자 올라와 살게 되면서 어떤 동물을 키울지 많이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제 생활이 사라질 것 같아서 앵무새를 키우게 됐어요. 앵무새는 자신의 시간을 잘 갖고 사람이 없더라도 잘 지내거든요. 만약 이제 새와 같이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다른 이제 새 친구를 만들어줘도 둘이 아주 잘 지내요. 네, 그냥 새가 아닌 반려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의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함께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요. 자신의 아는 단어로 모든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녕이라는 단어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뭔가를 먹고 있을 때 자기도 달라고 안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기한 걸 봤을 때 안녕 하면서 의사표현을 다 합니다. 전화 받을 때면 여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서로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배가 고픈데 밥이 없으면 소리를 질러서 저를 찾거나 제가 보이면 뽀뽀 쪽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제가 했던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앵무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새장 없이 풀어놓고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선, 선풍기 문틈에 끼는 사고 이런 위험이 너무 많아서 주인이 보고 있을 때 아니면은 새장에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도 예전에 자유롭게 키우려고 새장에 풀어놓고 키웠었는데 동생들이 집에 놀러와서 선풍기를 켜놓고 잠깐 나간 사이에 선풍기 위에 올라가서 발가락을 다쳤었어요. 그러다 병원 통원 치료하다가 의료사고로 그 새가 죽었었거든요. 새를 이제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꼭 새를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분양 보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걸 봤을 때 또 분양 이후에도 계속 저와의 관계를 유지할 때 보람돼요. 반면에 키우던 새를 파양하고 다른 새를 데려오는 걸 보면은 마음 아프죠. 좋아하는 앵무새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하지만 취미인데 원하지 않는 걸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인 것 같아요. 앵무새 분양하는 사람에겐 이제 새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가장 큰 고객이 되고 이거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게 큰 단점이죠. 네, 앵무새는 가족이다. 새들을 이제 편하게 두기 위해서 방 하나를 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 살면서 투룸에 살고 있는 이유예요. 또 아이들 때문에 해외여행도 거의 못 가고 부산이나 제주도 같이 장거리를 가더라도 당일로 오던지 그 다음날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맡기고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는데 2, 3일 지나니까 아이들 보고 싶어서 이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교감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밖에 나와 있어도 이제 눈에 밟히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앵무새들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네요. 실제로 좀 교감이 되는 좀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앵무새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앵무새 훈련사분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흔히 볼 수 없는 직업이고 또 창업의 케이스인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누구나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앵무새 훈련사님께서도 3가지 경로로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서 봤듯이 앵무새 카페가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앵무새 카페가 현재 굉장히 인기리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오, 네. 앵무새가 워낙 화려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개인기가 많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서 앵무새 카페가 증가함으로써 이제 앵무새 훈련사님께서 직접 조언을 해주시러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도 자동으로 늘어나고 앵무새를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앵무새 사이트도 자동적으로 이제 번창하게 되면서 현재 수익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훈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카페나 여러 가지 또 물품을 파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실제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덕업일체라고 하나요? 이 덕질과 직업을 함께하는, 거기서 얻어오는 만족도라든지 행복감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실제 제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직접 만나본 앵무새 훈련사분께서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 좀 만족을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취미를 직업으로 삼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끔 저희는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예. 그만큼 취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취미 활동만 했을 때처럼 단순히 노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취미를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인공분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유진 학생이 본 앵무새 훈련사분은 좀 어땠나요? 네, 저도 가연 학생의 말처럼 저도 이렇게 취미를 직업으로 삼은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는 하지만 이제 이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창업으로 연결하신 특별한 케이스이시잖아요. 특히 한 가지 플랫폼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직업으로 삼으셨다 보니까 이제 직접 스스로 더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해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떡볶이 소믈리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색 반려동물로 창업한 앵무새 훈련 지도사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 창업 과정과 또 업무를 체험해봤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직접 좀 느껴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영상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앵무새를 직접 만났을 때 앵무새가 막 제가 안녕 하면 같이 안녕 해주고 네. 제가 따르릉 하면은 갑자기 여보세요 이러면서 네. 제 전화를 받는 이런 걸 해서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이 일을 창업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일로 삼거나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버겁고 지겨워지고 그러거든요.
어릴 때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피아노 다치면 색칠하라고 하시잖아요. 10개의 동그라미를. 그렇죠. 포도알.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또 피아노 치기가 싫어가지고 포도알을 거짓말로 치는 경우가 있고 이럴 정도로 저는 이런 게 뭔가 일이 되면은 지겹고 버거웠는데 이제 앵무새 훈련사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일로 삼으시는데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열정적이어 하시는 모습에 정말 그냥 단순한 애정만으로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실물로 다 나타내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웬만한 애정으로는 섣부르게 창업을 도전하는 것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는 정말 좀 힘들지 않을까. 여러모로 좀 각오를 좀 하고 도전을 해도 참 힘든 일이 좀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인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새를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서 창업까지 이어진 케이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오늘. 좀 이런 분들이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대중적인 일이 아니니까 수요가 적어서 앵무새 훈련사님께서 이제 일을 나가시는 경우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봤듯이 앵무새가 다양한 개인기도 가지고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앵무새 카페도 2호점, 3호점 점점 늘어져 나가고 있고 앵무새 사이트도 앞서 말했듯이 번창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현빈 앵무새 훈련사님께서 개척하신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에 또 보람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사실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만나본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발전을 하려고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그렇게 발전을 하시다 보니까 또 더 즐거워지고 더 즐겁다 보니까 또 더 발전하려고 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즐겁기는 하지만 이제 모든 거를 직접 다 계획하고 하셔야 되고 실수가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수의 모든 걸 책임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장의 자리인 만큼 자유롭지만 책임감이 강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단점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가연 학생 어땠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별로 관심 없거나 싫어하는 일을 매일매일 긴 시간 동안 해야 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지고 직업으로 삼게 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이 단순히 좋아하는 취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도 감수해야 하는구나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좀 자유롭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만큼 분명 보람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큰 책임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앵무새 훈련 지도사 같이 이렇게 좀 새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어떤 훈련 과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훈련 과정보다는 준비 과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하고 온 분의 경우에는 사이트 창업, 카페 창업, 앵무새 훈련 지도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사이트 창업을 하는 만큼 인터넷을 다루는 능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앵무새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분야이니까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앵무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앵무새를 다루는 법은 물론 훈련을 직접 가르쳐 주셔야 하는 만큼 앵무새 훈련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새와 관련된 직업이고 또 창업까지 이어졌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새를 잘 이해하는 일, 이게 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좀 동물들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과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 관련 창업은 저희가 취재하고 온 주인공분이 하시는 업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취재하고 온 주인공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자면 앵무새 카페를 창업한다고 하면 앵무새가 어떤 환경에서 긴장을 풀고 잘 지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시설물들을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앵무새 훈련지도 또한 앵무새 훈련법을 다양하게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앵무새 분양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앵무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주인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고 네. 또 앵무새 분양을 해준 후에 분양받은 분에게 앵무새 기르는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니까 앵무새 기르는 법에 대해서도 깊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야를 이용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유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앵무새 훈련사로만 특정한다면 역시 새에 대해서 기본 정보가 가장 기본 정보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업으로 삼으려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알아야 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앵무새 관련을 넘어서 다른 분야로도 창업을 생각해 본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하나를 창업하더라도 바리스타가 되어서 몇 년의 공부를 이룬 이후에 카페를 개업해야 하고요. 그렇죠. 철물점 하나를 차리더라도 부품 하나하나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이후에 중요한 것은 시장 조사와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온 오프라인 매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 조사와 마케팅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보가 가장 최우선이니까요. 코엑스에서 이뤄지는 직업 박람회를 방문해 본다던가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란 우산 제도나 청년 지원금 제도도 다양하게 청년 창업 지원금 제도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 또 김현빈 지도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그 앵무새를 비롯한 그 새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소홀한 부분에 대한 의식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 뭐 대학교 안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창업 열풍이 정말 뜨겁게 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이나 뭐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연 학생. 평소에 제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학교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창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할 정도였습니다. 창업 소모임을 모집받아서 지원금을 제공해준다거나 창업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창업 컨설팅과 같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진 학생. 네, 요즘은 학교 안에 창업 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창업 지원센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를 불러서 조언을 도와준다던가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제도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서 학교에서 투자금 차원으로 약 1,000만 원의 금액을 투자 지원해 주었다고 해요. 네. 이 밖에도 창업 지원단을 모집하여서 사업장을 리모델링 해준다던가 창업 공모전을 기획하여서 아이디어를 받아 창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학교에서도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면 창업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준 분야, 이 직업은 정말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체험을 해본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 학생.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앵무새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창업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 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새라고만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말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주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창업이라는 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로로 도전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점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무엇보다 취재 내내 앵무새에게 눈을 떼지 않고 정말 가족같이 챙기시는 애조인분들 모습을 보면서 한 분야를 창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한 분야를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애정과 사랑과 열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진 학생? 네, 저는 새들이 저와 점차 친해지면서 저의 말을 따라하고 훈련되어지는 모습에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만세하면 같이 만세해주고 까꿍하면 같이 까꿍해주고 이렇게 새와 교감하는 모습이 정말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취미를 창업으로 개발하신 데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또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데 무엇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런 용기를 내신 점에도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였는데요. 저도 앞으로 즐겁게 일하고 싶어서 현재 작가로 수업도 들어보고 있고 학교에서 기자로도 활동해보고 있고 이렇게 제작자로 대외 활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일을 해야 재밌을까 아직 정하지 못하여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이제 김현빈님을 뵈면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저렇게 즐겁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유진 학생도 이렇게 청년기획단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직업을 만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덕업일치, 네, 취미를 업으로 삼은 분들을 보면 뭐 어떤가요? 사실 뭐 부러운 마음부터 들거든요. 유진 학생이 느끼기엔 좀 어떤가요? 네, 저도 애조인분을 보면은 일석이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보통 일한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나 일해 너무 지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이제 김현빈님께서는 일한다 하면은 마치 와, 나 일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일석이조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취미를 직업으로 삼은 앵무새 훈련사분을 생각하면 일석이조라는 사자성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만큼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연 학생이 봤을 때는 이 창업 아이템이 앵무새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이나요? 말 그대로 이색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존재인 앵무새이지만 굳이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평가를 매기자면 희소성이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앵무새의 매력을 아시고 다양한 곳에서 앵무새에 대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애견 카페나 고양이 카페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또 앵무새 카페가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새로운 직업과 또 창업의 가능성을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들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자,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취미를 직업으로 가진다면 어떤 직업 또 어떤 창업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이야기를 창작하는 일을 저의 직업으로 삼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엄청 인상 깊었던 말이 가장 좋아하는 1순위의 일은 취미로 남겨두고 2순위는 직업으로 삼아라 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정말 마음 깊이 새겨져서 제가 어떤 일을 취미로 삼고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라는 분야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자도 있고 이제 만화로 웹툰을 그려볼 수도 있고 예능 작가를 해볼 수도 있고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예능은 그냥 저의 취미로 남겨둬서 제가 즐길 수 있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 한번 만화나 이쪽으로 시나리오 작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톡톡 튀는 유진 학생한테 좀 잘 어울리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연 학생도 분명히 이런 생각 해봤을 텐데 어떤가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제 취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춤추기, 독서, 쇼핑하기 등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취미 활동이지만 이것도 직업으로 연결하면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독서는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니까 책을 쓰는 작가부터 뭐 책을 읽고 평론해주는 평론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쇼핑 같은 것도 얼마든지 관련 직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좀 가능성이 보일까요? 네, 뭐 쇼핑하기도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니까 패션 관련 잡지 에디터나 옷을 제작하는 디자이너부터 옷을 판매하는 옷 쇼핑몰 CEO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정말 저랑 먼 꿈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 취미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길이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직업을 저희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청년 기획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